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비극적 아픔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느냐? 아 맞아요. 그런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예. 어느 나라나 다 극우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국민의 비극적 아픔을 가지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데는 없다 이거야. 네. 그걸 짚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네.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였다는 게 아, 제가 더- 들어서 더 더 충격이었죠. 슬프다, 더 예, 슬프다. 예. 이런 경우가 연구 대상이라는 말 정도였는데 덧붙이면 어제 얘기하지 못함을 덧붙이면 왜 한국은 이런 사이트를 그냥 놔두느냐? 그게 문제야. 아무도 처벌되지 사이트. 않느냐?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해서 독일이나 일본 같았으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맞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다시 모신 네. 거예요.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네. 뭐 애들 일 갖고 뭐 이렇게 탄압하느냐. 아니 도대체 왜들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거는 완벽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광주 제1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서 배재고 전국대회 6개월 출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 방해로 적용을 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의 근거가 되는데 단순히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각 선수들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6개월 내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요거 혹시 좀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스포츠 공정위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5명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왜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심사할 때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장 큰 건 이게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그랬을 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출전 금지 6개월 이건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에게 있으면 고3 선수들은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야지만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그 선수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는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선수들은 프로스카우트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더 큰 문제는 고1, 고2예요. 예. 고1, 고2 같은 경우는 한창 지금 전국대회에 나가거나 해서 본인의 기량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쌓을 기회가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왜 스포츠 공정위가 6개월 아주 중한 징계를 내렸느냐 세 가지로 분석이 매우 됩니다. 중한 징계는 맞죠. 맞습니다. 네.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징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만큼 또 야구에 충격을 줄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규정이 우린 혐오가 없어요. 예, 혐오가 없어요. 혐오가 없다 보니까 경계 방해 이런 걸로 잡다하게 모은 거죠. 모았는데 이렇게 크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퍼져 있는 이 야구계에 퍼져 있는 혐오와 조롱을 중단되지 못할 거라고 해서 본보기서만 내린 거고 세 번째는 제가 판단했을 땐 배제고 학생 선수를 유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내려야지만 어느 정도 진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 벌 주기도 하겠지만 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출전 금지 6개월을 때렸는데 이 이면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데가 봉황대기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체전인데 사실 이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는 데는 봉황대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 리그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체전과 대통령매는 원래 출전을 못해요. 아. 그냥 공황대회만 출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전 금지 6개월도 아마 스포츠 공정위가 남은 경기 일정을 잘 헤아린 살펴봐서. 다음에 헤아린 예. 다음에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마음 아프지. 이 선수들 그렇죠. 미래도 있고 한데 근데 그렇게 봐주면은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나라가 계속 망가져요. 예. 실제로 이번에 언론사에서 배재고 재학생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인식이 없었더라고 애들이. 근데 사과문도 올라오고 그리고 보도도 되고 징계도 내려지니까 아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게 됐다.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아, 그런데 그 인터뷰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나 모 방송사랑 했는데 배재고로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배재고 학생 일반 학생들이 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게 무슨 문제냐. 아, 예. 그리고 그 근조 그거는 저는 보낸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하한이요? 학교에 예. 아, 네. 조화를 보낸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를 발로 차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나와서 말리고 했었나 봐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런데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말 이 그냥 지역 참사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피해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아.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다들 부모 입장에서 이 징계받은 학생들 불쌍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럼 광주 일고 학생 선수들의 부모만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야구장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를 때 배재고 학부모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말렸어야죠. 그렇지.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배재고 교장이에요. 지금도 숨어 다녀요. 아.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어차피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또 야구도 교류가 많으니까 일본이었으면 일본 고등학교 교장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학교장인 저의 책임이고 아, 예. 이 아이들은 실수했습니다만 반성의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인터뷰했던 방송사 PD가 찾아갔는데 못 만났대요. 네, 못 만났대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배재고 총동문회에서 사건 터지고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아주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만 학교장 퇴진을 총동문회가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학교장은 나타나지 않죠. 네. 네. 감독도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죠. 물론 아이들이 실수했습니다만 근데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교육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는 교육자가 나서야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어른들의 문제. 그렇죠. 특히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문제야. 근데 지금도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거를 또 옹호하고 나서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에서 공방으로 예.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고성구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감싸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예. 아니 뭐 가자 안타 치고 가자 했다가 수복 가자 한마디 섞었다고 해서 징계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부분인데 이 스타벅스 사태를 촉발시키고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갈등으로 만들고 갈라치기 한 것이 이재명 정권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만약에 이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학생들을 징계한다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스포츠를 할 때 통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거야. 통상적인 야유. 와. 이 통상적인 야유와 같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를 광주 방송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이 사적으로 그렇죠. 대화한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바로 방출시켰더만. 예. 사적 대화를 그만큼 엄격하다니까 이거는. 미국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경기 중에 욕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내리고 났는데
차별적 발언, 인종차별 예. 이런 발언하면 4경기고 그 선수는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프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색깔별로 분류할 건 세탁물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본인이 흑인 선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인종차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에서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실력,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 홍석준 의원은 색깔론을 도입했어요. 야구에.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대변인인가요? 뭐 스벅 가서 커피 마시러 가자. 네, 맞아요. 예. 어떻게 졌다 이 말을 네, 할수 대변인입니다. 예, 어떻게 졌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아이들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근데 여기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저 프레임에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그전 스벅 사태를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절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의원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저 게임에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고 스포츠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로 불꽃이 튀게 되면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홍석준 같으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의원님. 네.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유력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 밈을 최욱을 이용해서 맞아요. 너도 알고 있니? 예, 맞죠. 최욱을 이용해서 또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고 물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 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어린 학생들입니다.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방송 계속 중이고 스벅도 영업 정지 안 당했습니다. 진지하게 저는 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잘못은 이 시장에서 비판받고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받고 그리고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고발 자주 당합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또 처벌받겠죠. 예. 저라고 해서 무슨 특혜를 받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좀 구별을 하긴 해야죠. 5.18을 조롱한 것과 5.18을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건 다르잖아 사실. 그렇죠. 그럼요. 근데 제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좀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쁜 놈. 와 정말 예상치 못한. 질책해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 홍석준 의원이 전 의원이 정말 주소를 잘못 찾은 게 배제고 학생들을 징계한 건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까? 네? 민주당에서 징계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 징계한 거 아니죠. 문체부 징계 전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교육부 징계 없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아이들을 처벌하면은 공산주의자로 그러면 제가 스포츠 공정위 위원들이면 저 홍석준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명예훼손 네. 모욕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정말 나쁜 정치야. 이것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게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계속 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뤘잖아. 결국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나중에 영웅으로 만들어 주잖아. 그렇죠. 예. 이거 안 돼.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럼 제가 야구의 반응을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올 때 대한민국에서 국민 감독으로 불리는 감독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인식 감독입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으로 이끌고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을 이끈 정말 명장. 인성과 실력의 겸비한 최고의 명장이십니다. 네. 제가 오는 길에 저한테 오늘 출연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야구인으로서 너무너무나 죄송하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야구인들이 먼저 나서야 된다. 아유. 야구인들조차도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안단 말이에요. 예, 반성하잖아요. 사과하잖아요. 근데 홍석준 전 의원이 뭘 합니까? 아. 네. 아니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네. 아 근데 진짜 어른이시다. 네.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어른이셔.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이 학생들 있잖아요.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이제 곧 나오기도 할 텐데 그 몇몇 분들이 이런 또 궁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야구부 전학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고등학교 배제고 출신이라는 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 받아주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배제고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잘못한 아이들 크게 꾸짖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모두 분노는 하되 증오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예.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고가 교장을 비롯해서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제고 교장이 광주 1구에 찾아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사과드리겠다. 그거 일방적인 거예요. 그쵸. 예, 일방적인. 그 사고가 아니라 면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의 미래를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황이나 이런 거 아마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 이제 감독 등 코치진 그리고 학교 측, 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게 다그치면서 본인들이 또 세게 사과하고 반성하면 저는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도 사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응징하고 싶습니다. 네. 야구인의 입장에서 네. 야구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예. 야구의 가치를 훼손했잖아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미성년자들에게 교화를 하라고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 예.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교육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밝혀냈어요. 그래서 처벌과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김인식 감독님이나 저나 많은 야구인들이 배제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교육시킬 거예요. 예.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에 느끼고 다시 야구공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코치진들에 대한 앞으로 뭐 조처는 네.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네. 배제고 어떤 그런 교장 교감 그 교사들은 그들에 대한 좀 압박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지.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과문 뒤에 다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광주 1고에 원래 뭐 사과를 한다고 했던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광주 1고 쪽에서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대요. 그럼 진정성이 없지. 그러니까 그건 언론 플레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배제고 측에서 이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제대로 지금 사과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로 저도 좀 이런 말 하면서도 제 자신이 약간 좀 움찔움찔 하는데 이 미성년자고 예. 학생이고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어설픈 관용은 반복된다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네. 반복되게 만들어. 예. 네, 이거 반드시 잘못은 잘못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 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저 한동훈 씨 SNS 보니까 네. 중요한 얘기 있네요. 스벅도 영업 정지 안 당했습니다 써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누가 지게 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이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동훈 씨가 정말 좋은 교훈을 남겨줬네요. 이거 교훈.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이 계속 난처해지네요. 다시 계속 한번 띄워.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5.18 조롱하고 5.18을 조롱한 그구들에 대한 조롱은 다르잖아요. 네. 내가 내일이라서 내가 좀 깊이 있게 말하기는 좀 그래. 예. 내 입장이 좀 그런 건 있어. 예. 네. 하지만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놔두잖아. 근데 저는 뭐 화살을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이런 식의 어떤 뭐 비유로 언론이 또 공격하면 또 무고한 누구 또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네. 내가 당하는 거 지켜보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타이밍상요. 이 배재고와 관련된 5.18 조롱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힘의원들이 목소리를 바로 안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6개월 이 경기 정지를 하고 나서 이거는 과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 타이밍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네. 거. 그러니까 5.18에 대한 어떤 아픔, 예. 미안함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책임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 다 비롯되는 거야. 예. 근데 그래도 또 되니까 또 그렇게 해오는 거고 그렇죠. 한 번은 바로 잡고 가야 돼. 네. 한 번은. 나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표현이 과했던 점 다시 한번 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하는 거야? 계속하기로 약속했잖아. 아, 예, 맞습니다. 웃을 일 아니라고 했지.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말씀? 나쁜 놈. 그 친구들 가야지 요 친구들 있잖아요. 나야지. 맞아? 나야죠. 스타벅스 가야지 요 친구들. 근데 제가 좀 신박한 기사를 봤어요. 왜요? 뭐? 그러니까 뭐 징계가 이루어졌고 뭐 선생님들 감독 뭐 6개월. 이렇게 다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요. 이 서울 교육감 정근식 서울 교육감이 네.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라고요. 저 이거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세요. 네. 배재고 이제 친구들이 5.18 조롱 관련해서 응원 그 사태로 광주 제1고에 직접 사과한 건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근데 사과를 받느니 안 받느니 했는데 뭐 직접 사과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두 학교 모두 5.18 묘지를 공동 참배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 저는 별로인 것 별로인 같아요.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은 게 네. 이게 어찌됐든 좀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뭔가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진정성 측면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는 거에 조금 좀 차로 따지면 감가상각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안을 하고 뭐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같이 지금 참배를 간다는 거죠. 네, 같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같이 가고 싶냐는 거죠. 배재고 학생들이랑.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나는 조금 이런 게 보여주기식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로 진정한 화해고 진정한 교육 효과가 있냐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런 게. 난 이게 그냥 어른이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측면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거는 어린의 책임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먼저 일단은 이런 제안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배재고 학생들한테 일단은 교육이 먼저 빡시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 교육 말하는 거예요. 역사 교육. 나는 역사 교육은 이미 뭐 책이든 뭐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약간 역사 교육이 안 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만 했던 애들이거든요. 다른 교육을 거의 안 받다시피 야구만 몰입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근데 요즘에 좀 놀랬던 게 제 주위에 초등학생인데 야구를 하는 엄마를 알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올인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걸고 그렇지. 올인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 취미생활이 아니야. 얘네들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 저는 반대로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밀 타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광주에서의 아픔이 5.18인 걸 아는 거야.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 뭐 그게 조롱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밈이고 문화다. 우린 그렇게 타격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게 그들의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픈 부분은 5.18이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한 거네. 그러니까 역사 교육 자체, 팩트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잘 알고 조롱을 하고 희화하는 그 문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게 스타벅스 때문에 난 얘네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때문에 그거를 희화하고 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없었나 있었나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광주고랑 경기를 할 때마다 네네. 얘네들이 만약에 그걸 비하하는 걸로 응원을 했다면 벌써 우리한테 알려졌겠죠. 아니 그 전부터 고교 이런 게 문화가 있었어요. 고교- 광주 고등학교나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나 10대들한테는 이미 이런 문화가 있었어.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에 대한 스포츠인들이 겪는 이런 조롱이 늘 있었대요. 늘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노골적으로 중계 화면까지 타고 하면서 이게 갑자기 알려진 거지 그 전부터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충암고랑 광주고가 붙었을 때 충암고에서 뭐 내란의 요란 뭐 이런 식으로 광주고한테 얘기를 했다는 광주제일고한테. 그거 그게 가짜뉴스라고 알려졌잖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싸우는 장면이 네. 있는데 그게 충암고 애들이 메롱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래?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럼 그건 아니라고 쳐도 그건 아닐지라도 이미 전라도 친구들 광주 맞아요. 아이들에 대한 조롱은 이미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만연했었다는 거예요. 여권 챙기라 네. 그러고 막. 맞아.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는 왜냐면 놈들이 인스타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게 스포츠맨십이란 게 이제 사라진 거지. 뭐 역사도 역사지만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멘탈을 흔들게 하는 방법은 이런 것뿐이야 라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장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알고 더 정밀 타격했을 것이다. 잘 모를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약간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알긴 아는데 그냥 역사적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로만 알고 그리고 제대로 모른다는 건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야구부 애들을 모아놓고 그날 있었던 비디오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보통 예전에 막 너무 충격받고 이랬던 그 비디오 있죠. 그거를 24시간 틀어주면 어때요? 24시간, 24시간은 좀. 처벌 겸 교육 겸.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들어와.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맞아. 같이 그래서 봐야 돼. 그걸 보고 나서 네 눈앞에서 부모님이 저렇게 됐다면, 당신들 보는 앞에 당신들 자식이 저렇게 이게 너무 근데 너무 심한가? 뭐 폭력적일 수도 심해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부정적인가 믿을까 싶어요. 믿을까? 너무 극소수의 일만 다큐로 만들었네. 전부 다 저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 극적으로 다뤘다. 그러면 그 친구는 따로 불러서 극적으로 좀 때리면 어떨까요? 어때요? 약간 그때만 시외 법권으로.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갈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은 어떤 교육을 시켜도 모를 거야. 얘네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뭐 영화든 다큐든 다 좋아. 근데 만약에 하나의 뭔가 문화적인 걸 추천을 한다면 그 한강 소설 있잖아요. 소년이 온다. 나는 그런 거를 좀 보면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공감할 이 친구들이 그냥 희화하고 그냥 문화 놀이로서만 이렇게 하던 거를 좀 더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어른들의 교육의 역할이라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뭐 저도 얘네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자 고립시키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교육의 방법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역사의 팩트를 가르치고 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건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문화 자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스타에서 별 거지 같은 가짜 뉴스를 봐도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조롱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우리가 막 너를 조롱하면 그래도 저기 좀 팔이 예를 들어서 뭐 아픈데 저 아픈 거 갖고 공격하는 건 우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게 문화적, 인문학적 접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번에 올해 월드컵에서 입 가리고 이 인종 조롱하고 이런 거 이거 바로 퇴장당했잖아요. 그쵸? 요거. 요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경기에 있어서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안 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건 필요한. 왜냐하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거를 그 어른들, 축구 어른들, 그 돈이 엄청 걸려 있는 걔네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하잖아요. 그거는 잘 안 고쳐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화 한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제 축구나 야구나 어떤 경기든 그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조롱하고 희화했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안 되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있을 때는 아주 크게 이걸 하는 거지. 야구에서도 응원 그렇게 했을 때 너희도 진짜 징계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 배지고 관련해서 이 징계 처벌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고교 야구든 뭐 유소년 뭐 스포츠든 프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인종차별, 지역차별, 혐오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그냥 뭐 제명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